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 박민서입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 주제인 축구선수 움직임의 예측을 위한 그래프 기반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전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비수의 움직임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공격자들은 여러 전술적인 움직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에 공격자의 이전 움직임을 계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궤적 예측 모델들을 활용하여 축구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하였으나 기존의 모델들은 주로 보행자나 차량의 움직임에 중점을 둔 모델들이 많아 축구 경기에서의 좀 더 복잡한 움직임들을 포착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선수들과 즉 축구 경기에서 움직이는 모든 개체 사이에 발생하는 시공간적 상호작용들을 하나의 컨디션으로 활용하여 축구 경기에서의 수비수 움직임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축구 경기 내의 선수들과 공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모델링해야 하고 수비수 움직임 속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다뤄야 합니다. 또한 여러 방면에서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예측 궤적의 유효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수들과 공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다양하고 불확실성을 가진 특징들을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 포착하려 합니다. 이를 구현한 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디풋 이런 모델입니다. 여기서 디퓨전 모델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주어 가우시안 노이즈로 변환한 뒤, 그 노이즈에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생성형 모델입니다. 그림과 같이 포워드 과정에서 데이터에 조금씩 노이즈를 추가해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로 만들고, 리버스 과정에서 이를 단계별로 복원하면서 데이터의 복잡한 분포를 학습합니다. 기존 디퓨전 모델의 학습대 분포 내에서 다양한 생성물을 샘플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컨디션을 고려하여 모델을 확장하면 모델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분포에서 생성하도록 유도됩니다. 즉, 각 단계의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컨디션을 함께 고려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것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한 디푸스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디풋의 포워드 프로세스에는 예측할 미래 시점의 축구 선수들과 공에 대한 궤적에서 프레임별 위치 변화량의 상대 좌표를 추출한 뒤 이에 노이즈를 입힙니다. 백워드 프로세스에서는 노이즈를 복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때 과거 시점에 발생한 상호작용들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이를 인코딩한 벡터를 컨디션으로 활용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과거의 프레임들 속 선수와 공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할 그래프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내에서 상호작용의 시공간적인 특성을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하나의 자료 구조이며 논문에서 노드는 총 22명의 선수와 1개의 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격수, 수비수, 공에 각각 다른 타입을 부여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형태로 구조성하였습니다. 엣지는 스페이셜 엣지와 템포럴 엣지로 구성하여 노드들 간의 시공간적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셜 엣지는 각 프레임 속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 즉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엣지입니다. 템포럴 엣지는 연속된 프레임 속 같은 노드의 시간적 연속성을 반영한 엣지입니다. 즉 같은 선수나 공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이어서 노드들의 피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수와 수비수에 대해서는 위치 및 속도 벡터와 같은 기본적인 피처와 함께 누적 이동 거리, 포지션, 주위에 상대팀 선수가 몇 명 있는지와 같은 컨텍스트 피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에 대해서는 위치와 속도 벡터만을 피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셜 엣지입니다. 각 스페이셜 엣지는 두 노드 간의 상호작용 광도를 거리 기반 웨이트와 상황 기반 웨이트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웨이트가 설정한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호작용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여 엣지를 연결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림처럼 노드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상황마다 상호작용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노드 사이에 엣지를 연결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리 기반 임계치는 0.1로 설정하여 각 노드 사이의 거리가 대략 10m 이내의 경우에만 연결이 되도록 하였고, 상황 기반 가중치는 0.05로 설정하여 의미 없는 움직임은 걸러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만 그래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같은 팀 선수 간의 엣지입니다. 공격수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거리 기반 웨이트에 패스 가능성을 상황 기반 웨이트로 추가하여 엣지의 강도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스 옵션이 열려 있을수록 웨이트가 높아지고 패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웨이트가 낮아집니다. 반면 수비수들 간에는 전술적인 상황 병존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웨이트는 적용하지 않고 거리 기반 웨이트만을 사용하여 엣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팀 선수 간의 엣지입니다. 다른 팀 선수 간에는 압박 강도를 상황 기반 웨이트로 설정하여 엣지의 강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웨이트가 높아지고 압박이 약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실질적인 압박이 없는 경우에는 웨이트가 낮아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수와 공 사이의 엣지입니다. 이때는 공을 가진 선수에는 공 소유 시간에 따른 웨이트를, 공에 접근하는 다른 선수에는 접근하는 강도를 상황 기반 웨이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선수들은 공에 접근하는 강도에 따라서 전체 엣지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그래프 구성들을 통해 선수와 공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프레임마다 그래프를 구성한 뒤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노드를 템포럴 엣지로 연결하여 노드가 연속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스페셜 엣지와 템포럴 엣지가 연결된 하나의 큰 그래프를 그래프 인코더를 통해 컨디션을 벡터로 만들어 디풋의 컨디션으로 이용합니다. 이어서 디풋의 노이즈를 복원할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디퓨전 모델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샘플링은 DDPM 기법보다 결과의 재현성이 좋고 적은 디퓨전 스텝만으로 빠르게 고품질의 샘플이 생성이 가능한 DDIM 기법을 사용하여 샘플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계정 예측 및 보관에 주로 사용된 CSDI 네트워크의 좀 더 좋은 효율과 표현력을 위한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CSDI 구조에서 트랜스포머의 연산을 리니어한 계산량으로 줄인 림포머를 병렬적으로 적용하였고, 조건부 정보를 단순히 프로젝션을 거쳐서 합하던 기존 구조에서 크로스 어텐션으로 변경하여 좀 더 좋은 표현력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모델의 로스 펑션은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추가하여서 모델이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정은 마찬가지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 중 사용한 데이터셋은 독일 프로축구 리그 경기 중 6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경기에서 8초의 공격 시퀀스를 추출하여 이를 과거 4초와 미래 4초로 분리를 하여서 입력과 예측 구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랜덤하게 선택된 일부 샘플을 상하 반전을 적용한 증강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2만 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은 LSTM 트랜스포머와 같은 시퀀스 모델과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소셜 LSTM, 소셜 GAN, 소셜 STGCNN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 궤적 예측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ADE, FDE와 함께 궤적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프레시 디스턴스 그리고 궤적의 이동 방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디렉션 에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모델들을 대상으로는 20개의 샘플을 생성하여 평가 지표가 가장 낮게 나온 샘플에 대한 지표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디풋은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비교적 낮은 ADE, FD와 함께 가장 낮은 디렉션 에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풋은 단순히 위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의 이동 방향도 잘 맞추는 현실적인 궤적 예측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 결과도 보았을 때 다른 모델들은 실제 궤적에
크게 벗어나거나 예측한 궤적의 형태가 좀 비현실적으로 출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뒷붓은 보다 정확하면서도 궤적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뒷풋은 다음과 같은 기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보행자와 차량 궤적의 예측과는 달리 축구, 즉 스포츠 도메인에 특화된 궤적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기존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멀티 에이전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축구 도메인에 맞게 정교하게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전 모델을 궤적 예측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기술적인 기여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들도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공개된 데이터셋이 적어서 보다 다양한 샘플들을 모델이 학습하지 못해 일반화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보다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비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선수들의 전술적 상호작용을 온전히 반영한 결과물을 출력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데이터셋과 풍부한 컨텍스트 정보들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단일 예측 궤적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예측 궤적의 확률 분포를 출력한다면 보다 실용성 있는 결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사용된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